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파면한다. 안녕하세요. 서초동NPC 임찬종 기자입니다. 요즘 서초동의 이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같은 기업들이 성남시가 운영하는 축구단인 성남FC 측에 수십억 원씩 돈을 낸 일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뇌물죄가 되는지가 이슈인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또 다른 사건과 닮은 꼴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 K스포츠재단 사건이죠. 왜 두 사건이 닮았다는 말이 나올까요? 박근혜, 이재명 두 사람 모두 직접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두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유치한 거를 욕을 하면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몇 차례 수사한 겁니다. 그 자금 추적 다 했어요.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하고는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뇌물죄가 되냐고요? 제3자 뇌물죄라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한 사람이 부탁을 들어준 공무원에게 직접 돈을 주는 대신에 공무원이 지정하는 제3의 인물에게 돈을 보내주는 형식의 뇌물이란 뜻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이슈에 대해 청탁을 한 롯데나 SK 같은 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측이 만든 재단, 즉 제3자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는 형식으로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구도에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대입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 이재명 대표가 오는 거고 SK와 롯데 자리에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이 오고 돈을 받는 제3자의 자리에는 성남FC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이재명 대표의 뇌물죄도 인정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건이 정말 비슷한지 더 따져보기 전에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개인적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공익재단이나 축구단에 쓸 돈을 마련한 건데 뭐가 문제냐는 주장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예전에 참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요즘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3자 뇌물죄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제3자를 통해 돈을 받았을 때만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정한 청탁, 즉 비정상적인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어딘가에 돈을 내게 만들면 일단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에 좋은 일에 돈을 보태라고 해도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판례를 보면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시청 앞에 나무를 심게 하거나 종교시설에 기부금을 내게 한 경우에도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든지 가족관계 이런 분들은 공무원이 직접 돈을 수뢰한 것과 같이 판단을 하거든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않는 관계여야 오히려 제3자 뇌물죄의 성립이 정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이득을 챙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좋은 일에 돈을 쓴 건데 왜 처벌을 하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일을 그냥 놔두면 돈 많은 사람들이 특혜나 이권을 돈으로 사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환경오염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만나서 부탁을 했는데 그 공무원이 고아원에 1,000만 원만 기부하세요. 그럼 허가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고아원에 기부하는 건 누가 봐도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집 지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무원한테 주든 고아원에 주든 어쨌든 1,000만 원만 쓰면 원래대로라면 받을 수 없는 허가를 따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제3자 뇌물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없으니 뇌물죄가 안 된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정말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걸까요? 따져봐야 할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기업들이 성남시 측에 부탁했던 인허가 문제와 이 기업들이 성남FC 측에 낸 돈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걸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인허가 문제와 성남FC 후원금 사이에 관련성, 즉 대가 관계가 없으면 돈을 주고 인허가를 산 걸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뇌물죄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검찰은 물증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2014년 10월에 보낸 건데요.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정자동 부지를 용도 변경해주면은 사옥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 측에 후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전달된 뒤에 실제로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후 두산건설이 성남FC 측에 후원금도 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인허가 문제와 성남FC 후원금 사이의 관련성, 즉 대가 관계 부분을 무너뜨려야 뇌물죄 혐의를 벗을 수 있겠죠. 공무원의 어떤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돼서 어떤 공무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 거예요. 그 공무행위가 결국은 매우 적절했고 굉장히 타당한 행위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금전과 결부되는 순간 이것은 범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따져봐야 할 문제는 성남FC의 기업들이 수십억 원씩 낸 걸 통상적인 광고비 지출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만약 기업들이 인허가 문제 같은 이슈와 관련 없이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단에 그 정도 돈을 보내왔다면 이걸 뇌물죄로 엮기는 어렵다는 거죠. 최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측에서 대구FC나 경남FC 같이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단도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검찰 입장에선 기업들이 성남FC에 이런 방식으로 돈을 주는 건 통상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해야만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수 있겠죠. 그 전에도 계속 그런 후원 행위를 해왔고 인허가와 상관없이 후원 액수도 매번 계속 동일해 왔다 그러면 이것은 이 직무행위와 관련된 공무행위와 관련된 대가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에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 도피를 마치고 귀국할 경우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요.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싸움은 새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은 이 싸움을 한참 더 지켜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MBC 임찬종이었습니다.